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대선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편 투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소송전을 예고하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0.3%포인트 차이로 접전이었던 조지아주에서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재검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 정상들이 바이든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던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바이든 후보를 사실상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각 국가들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내년 1월에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은 12일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 린치핀으로 지칭해 한미 동맹 강화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린치핀이란 용어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생긴 용어이지만 바이든이 첫 대화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것은 트럼프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어받되 기존에 느슨해졌던 동맹국들을 재규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이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이래 바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를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만 앞으로 4년간 2,2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예산 총액 4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과 비교해보면 30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이 정책이 유지된다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런 방향 전환에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은 전기차 산업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기후와 관련된 사안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별로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평균 자동차 탄소 배출량 벌금제가 도입되기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전기차로 급전환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전기차 전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 급성장을 이룬 덕분에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에서 9월 16%에서 올해 같은 기간 35%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LG화학과 삼성 SDI는 60%가량의 매출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40% 가까이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주요 공약 가운데 탄소 배출 규제 강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과 같이 급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5년 안에 50만 대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과 함께 장기적으로 300만 대에 이르는 공공기관 차량도 배출가스를 뿜지 않는 차량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친환경차로 바꾸는 차주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 이득을 주는 정책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전기차 산업을 억누르지는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문도 미 현지 생산시설 보유 여부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체는 국내 3사와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정도가 꼽힙니다. 그런데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 공급에 집중하고 있고 CATL은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내수 시장 외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GM과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조달을 위해 현지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거나 설립 진행 중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했는지 조지아주의 배터리 1, 2 공장을 설립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부터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에 투자해왔습니다. 2022년을 미국 전기차 시장의 개화기로 상정하고 준비해왔는데 바이든 당선으로 급격하게 공공 부문에서 구매량을 늘린다면 그보다도 더 빨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 즉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장려책이나 첨단 산업의 가치 사슬을 미국 내재화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독주할 경우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양한 투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의 향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9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증설 여부에도 관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용 반도체 칩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가 최근 대규모 채용에 돌입하면서 현지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둔 채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는 지난달부터 총 46개 직군에 걸쳐 대대적인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생산직은 물론 석 박사, R&D, 환경, 재무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생산 라인에 필요한 전 분야의 모집 공고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1996년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출범한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는 2012년 8월 파운드리로 전환했는데 그동안 삼성전자의 현지 투자 금액만 170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증설 과정에서 대규모 채용이 이뤄진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공장 확장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력 충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바이든의 경제정책인 바이든노믹스를 살펴보면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압박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라인 증설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지난달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5G, IoT, 자동차 전장 등의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습니다. 올 상반기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약 13조 원을 투입해 5나노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것을 의식했는지 EUV 등 어느 때보다 혁신 기술 소개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한 TSMC가 2024년 미국에서도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 현지 대형 고객사와 접근성은 한결 좋아지게 됩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한 삼성전자는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이 삼성전자의 미국 내 증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배경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 증설을 목표로 인근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육성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 공장 증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단행하면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 본토에서 삼성이 애플을 제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파운드리 분야도 이번 기회에 빠르게 움직여 미국 시장을 선도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